자, 이번 주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내 정치보다는 외빈들, 해외 정상들을 많이 만났네요. 자, 북한을 비판했던 북한의 옛 친구 몽골의 대통령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북한 비밀 계좌를 꽁꽁 묶기 시작했다는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정상회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몽골 대통령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차이야 엘백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네.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많이 맺어왔는데요. 오늘은 경제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주로 남북 안보와 관련된 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저 모습 보면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에트와 중국 사이에 낀 몽골, 오랜 사회주의 국가고 북한의 친구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하고는 48년도 수교 이래 김일성이가 두 번 네. 몽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또 몽골 당 서기장도 북한을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2013년도에는 네. 몽골 그 유류 HB-오일이라고 하는 네. 그런 회사가 네. 북한의 그 기업 지분을 약 20% 정도 $10,000,000 상당하는데요. 인수를 해올 정도로 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국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 10월 자, 이 몽골 대통령이 평양 갔다 온 이후에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이제 이 오일 사업 처리하는 장면까지 나왔거든요. 저 장면, 자, 엘백도르지 대통령이 2013년 평양에 갔을 때 모습인데요. 자, 생각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엘백도르지 대통령이 작년 10월 2013년 10월 달에 평양 갔을 때 했던 한 대학의 연설 때문에 양국 관계가 크게 얼그러졌죠. 과연 이 대통령, 김일성 대학으로 기억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의 연설을 했길래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өөрийн ихээр зов гэж ярилцдаг ийм ардтам. Аливаа дарангуйлал бол мөнх биш юм. Харин хүний эрх чөлөөтэй амьдрах нэгдсэн үндэсний байгууллагын аюулгүй зөвлөлийн байнгын гишүүн 5 орн бидний энэ одоо статусыг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усыг өнөөдрийн байдлаар нэгдсэн үндэсний байгууллагын гишүүн 193 орны 자, 전학교 차장님. 김일성 대학 가가지고 폭정 계속될 도 없다. 뭐 김정일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듣기 싫은 소리를 분명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폭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김정은의 폭정을 지칭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네. 그것이 김정은의 상당한 분노를 사가지고 네. 김정은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한 정상이 평양까지 날아갔다면 이미 그것은 정상회담이 약속이 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방북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겠죠. 왜 이제 그러면 저런 그 아주 극단적인 일종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저런 발언을 하게 됐냐면은 몽골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몽골에 있어서의 민주화 혁명의 기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런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이끈 네. 그래서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네. 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들어서까지 네.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네. 강력한 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자, 어쨌건 외교 의전산, 특히 정상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2013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이동영 차장, 네. 이번 주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정말 해외 정상급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는데요. 16일 날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을 17일 그리고 네. 그날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났고요. 어제는 이란 부통령 마슈메 에부테카르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 네. 몽골 대통령 면담까지 아주 외교적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온 소식 하나 좀 봐야 되겠죠, 이 차장. 네. 스위스가요, 아주 초강력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특히 스위스 내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온 발표입니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중앙은행 내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자산을 네. 동결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스위스가 항공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석탄이나 철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것까지 모두 막겠다. 네. 여기에 더해서 북한에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비롯한 스키 같은 고급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도 모두 수출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차장님, 그런데 스위스가요, 그동안 금융이 이제 번성했던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남의 나라 돈 다 받고 비밀을 보장한다 이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그거를 이제 가급적 이제 지향해 나갔다 이런 네. 정책 선에도 일단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네. 이런 탈세 문제로다가 굉장히 그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검은 돈들. 검은 돈들, 그렇죠. 특히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런 탈세 추적이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 차단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네. 스위스만이 계속해서 이 비밀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스위스의 어떤 그 국위에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다. 이런 어떤 추세의 변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시행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네. 초강경 일변도로 해서 네. 중국까지도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제재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비자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가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 못지않는 그런 비난을 네. 스위스가 다 받을 가능성이 많다. 아하. 왜냐하면 스위스라든가 버진 아일랜드, 그 다음에 중국의 일부 이런 지역이 네. 북한의 그런 금융자산이 많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를 벗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뭐 영세 중립국이지만 박성호 국장. 네. 이제 거기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유학도 했잖아요. 네, 네. 각별한 나라일 텐데요. 네. 그러나 각별한 나라지만 네.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북한의 그 자산에 대해서 저 장면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찍은 시절, 네.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처럼 그 포괄적으로 네. 북한 당국의 자산 금융에 대해서 전면적인 동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네. 어떤 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 네. 이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제재만 금융 제재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네. 이 명백하게 이 WMD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북한의 이런 그 행적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포괄적 자산 동결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위스 당국의 조치도 그에 따라서 어떤 부담 없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차장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비자금이나 해외에 유치해놓은 그런 검은 돈들, 이른바 우리 눈에 볼 땐 그 검은 돈들을 관리한 곳이 39호실인데 역시 여기 출신들 중에 스위스랑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39호실이라고 하면은 북한에 있어서 네. 가장 대표적인 비자금 관리 기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9호실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비자금이다 보니까 특히 스위스와 관련된 네. 자금 은닉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39호실의 이런 대외적인 그 금융 거래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많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그 당시 이제 북한 외교관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당시 스위스 베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일했던 대사 이런 사람들이 뭐 영전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철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이수영 네. 현 외상도 네. 바로 김정은이의 비자금,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것이 말하자면 큰 공로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김정은과 스위스에서 유학을 같이 했던 여동생 김여정, 북한 권력의 핵이고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결이 다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미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김여정은 아직 미혼이다. 그리고 최룡해는 딸들과 아들 한 명을 뒀지만 아들은 이미 2013년에 사망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보도의 근거는 VOA라는 이제 미국 국무부 산하의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자, 최룡의 둘째 아들, 이건 둘째 아들이 없으니까 맞지 않는 거고, 그럼 그동안 저 39호실 출신의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전 차장님, 이게 사실과 다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그 김여정이가 과연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언론에서 표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에 네. 그 일본의 네. 그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후지모치 겐지, 네. 이 사람이 그 북한을 다녀와가지고 김여정이가 결혼을 안 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VOA라는 데서 방송을 한 것도 네. 탈북 인사를 출처로 해서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탈북 인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북한을 다녀온 친북 인사의 말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요리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결혼서를 재단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김여정의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네.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결혼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반지까지 또 끼우는 것을 지금 저 보여줬거든요. 장면이죠? 네,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미혼한 여자는 끼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기본 그 관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믿고 네. 결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 일개 언론의 보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게 약혼 반지일 가능성은 없나요? 어떨까요? 일단 이제 가능성 차원인데 왜냐하면 저렇게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VOA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를 보면 2012년 9월이니까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인데 김여정의 연애 상대를 만들 특수반을 조직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고모부가 되겠는데요.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에 고모부인 장성택이 조카인 김여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네. 특수반을 조직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선발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북한의 최고 학벌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한 이후에 네. 석사 과정에 있어야 하며 네. 인민군 군 복무를 마친 노동당원이어야 한다. 키도 커야 되고 준수한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이 까다로운 조건에 약 30명이 선발이 됐다는 게 한 탈북자의 전언입니다. 저 차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 북한 체제의 속성으로 보면, 네. 그 아무나 이제 결혼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이도 신분을 핑계로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끝까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정희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허용했는데, 그런 거를 그 과거를 유추해 본다면, 김정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뽑기 위해서 저런 특수한 과정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모든 게 김정은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장 기준이 175 이상인데 아마 북한은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한 건 아닌가 싶네요. 어쨌건 키도 이만큼 돼야 되고 준수한 인물이어야 되고 예전에 이제 저 왕조 시대에 부마를 구하는 그런 기준과 같은 무언가를 놓고 후보군까지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진위 여부를 100%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지만 굉장히 눈길을 가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또 하나요. 저희가 하나 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저희가 국회에 보고가 됐고 데니스 로드먼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주애다, 딸이다 이 얘기를 직접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얘기를 안 믿을 방법이 없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 당시에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주애라는 이름의 김정은 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밝힌 엘리트 출신이라고 알려진 북한의 탈북자는 네. 주애가 아니라 김정은의 딸 이름은 주은 이렇게 좀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주애는 이설주를 사랑해서 주애다 이렇게 우리들 다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니스 로드먼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 이름 얘기할 때 약간 잘못 전해 들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애 발음이라든가 은 발음 이런 발음들은요. 네. 외국 사람들이 들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 영어에는 저런 발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데니스 로드만이 네.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언론을 타고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애냐 은이냐 이런 이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장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설주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때 아이를 가졌겠구나 임신했을 때겠구나 하고 추정되는 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애가 아니라 주은이다. 좀 짚히는 바가 있으세요? 이동영 차장? 글쎄요, 이게
엄마 아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또 해볼 수도 있겠는데 네. 김정은이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네. 오히려 은주라고 했으면은 자기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네.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구은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정보 당국이 하나씩 파악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텐데 한 1, 2년 걸릴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령 정보 네. 당국이나 이 관계 기관에서 네. 저 딸 아이의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이 정보상의 어떤 그런 그 제한적인 요건에 의해서 네. 바로 공개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애란 이름도 우리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데니스 로드만이라는 미국 프로농구 선수가 공개한 거니까 어쨌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VOA의 공신력 시간이 좀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전옥현 차장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